안녕하세요.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아침 7시 41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침에 제가 글을 올려줬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아서요, 하락하고 또 대응할 만한 주도주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종가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가 매매를 하지 않은 날이 1년에 몇 번 없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종가 매매를 지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대응했는데, 어젯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지금 하락을 하는데요, 뉴욕 증시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장을 시작할 때는 항상 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낙폭을 크게 급락한 이유가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하는데,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이러한 그 발표가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태에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금리가 또 물가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 지수들이 하락하고 둔화되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고요. 예상보다 지금 조금 올라가는 바람에 이런 그 4대 지수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이런 지수들은 3.18%까지 크게 하락하는 바람에 우리 오늘 시장도 2600선을 어제 고지를 탈환 못하고 그대로 2600 밑에서 259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주 불안한 이러한 증시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866포인트로 어쩌면은 800포인트도 깨질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까지 있는 이런 지수 상황입니다.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하고 같이 또 긴밀한 협력을 한다. 한미 방위 조약과 관련해서 떤 앞으로의 사인이 나올지, 또 5월 20일 날 바이든의 방한과 맞춰서 어떤 또 이러한 그 발표가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1일이 지방선거 날인데요. 오늘부터 오늘 내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입니다. 이제 선거전이 본격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재명과 안철수 두 사람이 대선에 이 주자로 나왔던 이재명과 안철수가 지방선거에 이렇게 뛰기 때문에 미니 대선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양을, 또 안철수는 분당갑에 이렇게 그 주자로 지금 뛸 건데요. 앞으로 선거운동은 1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9일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그 선거운동, 앞으로 6일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같이 또 이런 정치 테마, 정책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아마 그 추경과 관련해서 33조의 추경, 윤석열 정부에서의 이런 그 추경,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한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이런 그 공약이 있었는데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제 국회로 넘어가는데, 아마 자영업자들 1인당 600만 원 플러스 알파에 이러한 그 추경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 때 영업 제한을 해서 피해를 본 이런 자영업자들이 지금 이런 자금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바이든과 중국, 미국과 중국 간의 인플레이션 전쟁에 지금 바이든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 바람에 아무래도 이 중국과의 이 관계, 관세 전쟁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는 어떤 사인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악재만 있는 이 시장에서 11월 중간선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바이든이 정체되고 있는데요. 치솟는 물가도 잡고 또 정치적으로 안정세도 갖기 위해서
대중 관세를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대중 관세,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이렇게 강화시키는 쪽으로 갔는데요. 11월 중간선거 때문에 바이든이 이 대중 관세를 완화시키는 이 비난을 받더라도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이러한 정책을 쓸 것이다. 이러한 사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축유도 방출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책이 좀 안정되게 정치 안정을 좀 꾀하는 이런 상황이 조금 연출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최우선 과제. 또 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플레이션 물가 잡는 게 최우선이다. 지금 전 세계가 물가 인플레이션과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얘기들이 나올 건데요. 이거에 따라서 또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월이라 그러면 이제 6개월이 남았는데요. 중간 선거 바이든이 이제 이거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역대급 물가 때문에 민심이 좀 빠져나가는 이반되는 이런 심상치 않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세를 완화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의 관세를 낮추고 그러면은 물가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관세를 높이고 뭐 이래 가지고 조금 바이든이 그때 비판적인 의견을 냈었는데요. 이 뭐 할 수 없이 인플레이션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또 이런 관세 인하 사인을 내고 있습니다. 바이든도 윤석열 대통령도 또 이 인플레이션 물가 잡는 게 최우선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물가 상승 때문에 국민들, 시민들 뭐 전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최우선 과제 물가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바로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또 정책주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어제 오후에 좀 장 마치고 나서 원전과 관련해서 시외에서 원전 관련주 또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서전기전 같은 경우에 시외에서 이와 같이 상한가까지 쭉 올라갔고요. 또 한신기계 6%대까지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요. 노후원전 10기, 10기를 수면 연장을 하겠다. 그래서 원전, 탈원전을 이제 벗고 신원전 쪽으로 원전 사업 쪽으로 이제 법 개정해 가지고 고리 2호기부터 연장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030년도까지 이런 연장하는 것 마무리 짓는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신한울 3, 4호기 2025년도에 또 착공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원전과 관련된 사인들이 어제 오후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또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우리가 지금 대한전선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대한전선은 뭐 많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지금 지수 빠지면서 3일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잘 대응하다 보면 한번 원전과 관련해서도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원전 관련해서는 원전 케이블 이런 관련 주로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미국 사업에 이 케이블 사업 진출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호방건설이 한진칼을 인수하면서 여기서 어떤 변동성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흑자 전환 영업이익 200%에 달하는 이러한 좋은 사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연일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의 기조는 조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초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신일전자가 매일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지만은 이제 더위 기승을 부릴 이제 시기가 왔습니다. 앞으로 냉방에 관련해서 이런 에어컨이 불티나게 팔리고 또 뭐 극장에서는 공포 영화가 나오고 이렇다 그러면 덥다는 이런 어떤 뉴스 많이 나오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에어컨 선풍기와 관련해 가지고 판매량이 급증하고 또 신일전자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일같이 날씨가 이와 같이 조금 상승을 하고요 기온이 오르게 되면 냉난방 관련
신일전자 같은 종목들이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대한전선 역시 우리가 대응할 관심주고요. 서암기계공업 상한가 이렇게 쭉 갔는데요.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철도 보공, 고속철도 구축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서암기계공업 한번 관심 있게 볼 예정이고요. 대한해운이라든가 HMM 같은 이런 해운주들 달러가 강달러가 되면서요. 이 원화하고 환 차익이 나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원화 환 차익과 관련해 달러 강세와 관련한 해운 운임 상승에 또 가능성 있는 HMM, 대한해운까지 오늘 종가 매매는 없었기 때문에요. 네 가지의 종목이 오늘 우리의 관심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대한전선, 그리고 서암기계공업, 대한해운, 또 HMM까지 이렇게 네 종목이 오늘의 우리 관심주입니다. 뉴스테마 호재 어떤 테마가 움직일 것 같은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플라스틱 관련주입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관련주 중에는 그동안에 코롱 플라스틱 가져간 분들이 있는데 어제 살짝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생분해 플라스틱에 관련해서 이런 산업을 육성한다. 그리고 플라스틱 원료 나프타가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러시아 때문에. 그런데요. 이러한 그 움직임들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물류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태웅 로직스 이런 그 물류 관련주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 상한가가 치고 쭉 올라갔습니다. 해상운임이 상승되면서 물류, 해운주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해운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관심주로서 물류는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관심 있는 게 없고요. 대한해운하고 HMM 이렇게 물류주 두 개 관심권 안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해상운임 상승 때문에 이러한 그 움직임이고요. 아직까지는 확진자 수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들어가 있는데요. 외부에서 지금 외출했을 때 마스크 벗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 확진자가 떨어지지 않는 걸 보고 아무리 지금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으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사인을 줘도 국민들은 뭐 거의 벗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마스크 벗으면 올라갈 걸로 봤는데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런 움직임 가운데 또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 인수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영풍재지가 연일 강세인데 펄프 가격도 뭐 물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영풍재지 인수 이러한 관련해서 흥행이 어떻게 될지 또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신풍재지라든가 무림페이퍼 같은 이런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주가 뭐 연일 지금 관심권 안에 있는데요. 현대차라든가 기아 이런 기아차 같은 경우에 조금 자동차주들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 건설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과 맞물려 가지고요.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힘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 지수가 받쳐주지 않고 있어서 그러는 건데요. 물론 또 이런 테마가 다시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화장품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여행 또 항공 같은 이러한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거리두기 완화는 하고 있지만은 어딘가 불안한 이러한 그 상황이고요. 하반기 되면 미국에서는 또 확진세가 급격히 늘어가고 중국이 지금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중국이 조금 있으면은 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만도 지금 확진세가 심상치 않은 이런 가운데 있는데요. 아무튼 아직까지 코로나는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G와 관련해서도요. 이 삼성전자가 미국 5G 통신 장비 공급과 관련한 이러한 계약이 있어 가지고 뭐 변동수가 좀 있었는데 그렇게 뭐 크게 올라가지도 못했고요.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살짝 빨갛게 브레이크가 좀 걸리긴 했지만은 연일 최저점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가 지난달 4월에 역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파운드리 가격도 인상한다 뭐 이러면서 반도체 움직임이 있지만은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시회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2030년도까지 노후 원전 10기를 수명을 연장한다는 소식 때문에 서점기전 같은 이러한 그 관련주 상한가 시외에서 뭐 올라갔고요. 광명전기라든가 한신기계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또 우진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여기 3%대까지 움직였는데 이 원전 관련주로 최근에 분류된 대한전선은 5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어제 뭐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원전이 지금 살짝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주로서의 성격으로 살짝 반등이 있어서 오늘 대한전선 좀 기대해보는 관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전선이 지금 한 2주 이상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연일 연기금이 지금 매수하면서 이 대한전선의 이런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관심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서암기계공업, 대한해운, HMM 이렇게 4종목이 오늘 관심주입니다. 오늘 8시 47분 전후로 해서 저하고 같이 또 카톡으로 좋은 종목 대응하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 이끌도록 할 거고요.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여기에 또 커플링이 돼가지고 하락할 가능성도 많고요. 오늘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파이팅 하시고 좀 이따가 8시 47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